동 이촌이동 한강노동 지역구인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준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으로 4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노선 조정에 대한 용산구와 국토부 및 관련 부서 간 협의. 둘째, 이촌이동 이촌 제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계획 및 향후 진행 계획. 셋째, 정비창 전면 제2구역 재개발 사업 진행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취약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 점검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 노선 조정에 대한 용산구와 국토부 및 관련 부서 간 협의. 2012년 3월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를 추진하는 주민들은 2만 2천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용산공원 내 박물관 북문역으로 노선 변경이 제기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에 기본계획 수립 후 2006년도에는 세서울철도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민자사업으로 신설 예정인 동빙고역에서 국립박물관 뒷쪽역을 연결하기로 설계되었던 노선입니다. 그러나 신분당선이 이촌역을 경유하는 경우 주민들의 이동 동선 범위 폭이 넓어지며 지하철 4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은 물론 한강 시민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신분당선의 이촌역 경유로의 노선 조정은 우리 용산구민들의 큰 숙제를 해결하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용산구의 답변으로는 국토부에서는 미군 부대 이전 후 소유권 반환, 부지 내 토지 오염도 조사와 제거를 위한 절차 이행 등 지하철 건설을 위한 부지 사용에 많은 선별 문제가 있으며 국방부와 미군부대 부지 사용을 위한 협의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용산구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였습니다. 노선 조정 협의회 등 노선 결정을 위한 추가 협의를 위해 용산구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가칭 도강역 신설 및 이촌역 경유가 신분당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용산구가 국토부 등 관련 부서에 보낸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한 노선 조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앞으로의 용산구와 관련 부서 간 협의 계획과 주민과의 의견 수렴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촌이동 이촌 제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계획 및 향후 진행 계획. 이촌 1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은 이촌동 199, 203, 206 일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23,543.8제곱미터이며 토지 등 소유자가 506명인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200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확장 고시된 이후 2018년 3월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2020년 12월 용산구에서 서울시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보완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정비구역 지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모르는 어떤 이유로 인해 서울시에 올린 이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는 이 지역의 낡은 건축물들은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곳도 상당히 있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에 의해 용산구만의 지구 단위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재건축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주민 모두가 희망합니다. 용산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서울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하 4층, 지상 35층과 함께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세련된 아파트들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 진행 현황 및 추진 계획.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 정비구역은 2010년 12월 용산 제1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곳으로 2018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입니다. 그러나 주민총회를 열어 조합 민원 선출 및 해임 등 주민들 간의 반목이 심해 상당 기간 대립과 갈등을 겪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추진위원회가 인정받게 되어 조합 창립 총회 개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모집 공고 및 조합장 등 후보자 등록 공고를 통해 조합 설립 창립 총회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 소유주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후 아파트 완공까지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용산구청의 조합 설립 인가와 사업 시행 시의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통해 용산국제업무단지 배후 지역으로서의 효율적인 재개발 사업 진행으로 용산이 랜드마크가 될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산구의 적극적인 행정업무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용산구의 행정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 감사원에서는 지방권력 전환기에 권력형 비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행정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지방의 토착 비리를 예방하고 시민 기업 등에 부담을 주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에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용산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사업 부당 처리 외에 한 건이 감사원에 지적되었음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감량기 사업을 위탁한 업체가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및 재위탁 금지를 위반하였으며 위반한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이 감사원의 처분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의 구정질문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의 비닐봉투채 투입 방식에 대해 그 부산물이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봉투채 투입 방식이 적정 온도에서 건조되어 최종 처리 시 비닐봉투가 부산물과 따로 분리되어 별도 처리되고 있으며 부산물은 전문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체를 통해 퇴비화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산물은 대전의 어느 창고에 51톤이나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많은 음식물 부산물은 용산구가 업체를 천정해서 처리했다는데 처리 결과 그 많은 음식물 부산물이 매립되었는지 사료나 비료로 제공되었는지 최종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19년도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당시 국장님은 연차별로 계약 해지를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했었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이 진행 중이므로 확정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연차별 계약 해지권은 왜 안 하셨으며 서울시에서는 어떤 처분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에서는 2020년 5월 22일자로 2015년부터 5년간 렌탈 계약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RFID 대형 관광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용산구에 귀속시키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사업 시작 당시에 과학지시서에는 이러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어떤 연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지 또한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 후 제이크림피아와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3년 장기 계속 계약으로 음식물류 RFID 대형 관광기 부산물 수집 운반 및 유지 매수 용역 계약을 약 5억 3천여만 원에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산물 수집 운반을 점차 없애고 발생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음식물류 RFID 대형 관광기 사용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이 수집 운반 용역은 서울시 정책에도 위배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 측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만을 소지한 제이크림피아와의 부산물 수집 운반 계약 유지를 위해서 2015년도와 2016년도의 과업지시서까지 2019년도에 변경하여 부산물 처리 부분을 삭제해 주었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과업지시서대로라면 업체가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부산물의 처리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사업 예산 7억 6천여만 원이 넘는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관광기 15대를 렌탈 운영하는 사업을 몇 차례 유찰 끝에 주식회사 가이아와 수의계에 하였다고 작년 12월 예산안 심의 때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물품 공급 및 기술 지원 협약 관련 첨부 사항에도 감량기 원제조사인 주식회사 가이아와 협약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정확히 확인을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놓아 가이아와 협약하지 않은 업체의 참가를 제약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표시로 본 용역은 물품 공급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한 용역으로서 용산구와 RFID 대형 관광기 원제조사 간의 사전 협약을 체결하였고 입찰 참가자는 적격 심사 서류 제출 시 해당 업체가 발급한 물품 공급 및 기술 지원 협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런 제약 조건은 다른 업체들은 참여하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요? 이 제이크림피아와 가이아는 모두 감사원의 감사에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계약위반에 따른 처분 예고들을 받았던 업체들입니다. 제이크림피아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의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재위탁 금지 위반으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던 업체입니다. 가이아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재활용 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처리, 제25조 제5항 영업 대상이 아닌 폐기물 재활용, 제25조 제9항의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재위탁 금지 위반으로 사업 허가권자인 국성군의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하도록 통보하라는 감사원 처분 요구가 있었던 업체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 우리 구 공무원들도 징계 처분을 받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그 업체들과 하여금 용산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사업 위탁 업무를 계속하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용산구가 현재 사용 중인 음식물류 감량기는 비닐봉투 투입으로
사료화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업체들을 계속 용산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참여시키는 정확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점차적으로 감량기의 5년 연속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추가로 감량기 구입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